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지 시작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킨 신천지는 사회에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신천지의 해악을 몰랐던 시민들도 이단의 위험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몸을 움츠리고 잠잠하던 신천지가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SNS를 활용한 온라인 포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신종 포교 수법과 대응 방법을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유한 씨는 지난 6월 말에 신천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신천지는 작년 3월 대구 집단 감염 사건 후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부터 오픈 전도라는 새로운 포교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전도 자체를 안 했었어요. 대신에 내부적으로 통제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인터넷 같은 거 그 안에서 보지 말라고 되게 통제를 많이 했었고 9월 달부터 이제 오픈 전도라는 분위기가 조금 생기게 됐어요. 1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모략 전도하고 노방 뛰던 시절만큼 전도 활동을 그만큼 더 활발하게 하게 됐어요. 오픈 전도는 미혹할 대상에게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밝히고 접근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 실체가 어떻게 보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같이 은밀하게 속이고 전도하는 거에 한계에 달했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포교 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픈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제 포교하는. 신천지라는 걸 오픈하고 성경 공부로 인도하는 거예요. 김민지 씨는 5년 동안 신천지에 있었습니다. 1개월 전에 신천지에서 벗어났습니다. 김민지 씨는 오픈 전도를 통해서 모략 전도 때보다 최소 3배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센터로 왔다고 합니다. 모략 전도 때와 오픈 전도 때의 이제 그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300% 이상이에요. 모략 전도 때 이제 센터에 담는 사람이 거의 한 사람당 1명꼴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한 사람이 이제 오픈 전도를 넣는다, 센터를 넣는다 하면은 거의 10명, 5명, 무조건 거의 3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을 적극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채팅앱과 이성 만남 앱 등 각종 SNS를 통해서 고립된 청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일정 기간 접촉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후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오픈하고 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성교제를 미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의 형제들이 많아요. 여기 신천지에는 자매가 많다 보니까 그 여성미를 어떻게든 좀 해서 이제 남자들이 많이 몰려오게끔 해가지고 거의 100명 중에 70명은 거의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오픈 전도로 전환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감추었지만 이제 드러내놓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신천지 신도라고 오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한 그 감정에 막 갈등을 유발해가지고 관계가 소홀해진다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그 자녀를 또 가족을 빼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천지란 걸 오픈하는 데는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도를 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 잘라버리면 이게 이제 단절이 되니까 좀 여지를 남기면서 시간을 좀 벌고 바로 전문 상담소에 전화해서 도움을 구하시면 저희 상담소에서 어떻게 하라고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대로만 따라주시면 가족들을 빼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전국 17개 지역의 상담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박민균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회에서도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은 각종 의혹에 더해 때 아닌 주술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대선 전국에서 한국교회가 크리스천의 옳은 선택을 돕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화합의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400여 그리스도인들과 12교회, 단체가 참여하는 2022 기독교 대선행동이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출범 선언에서 차기 대통령은 정의와 생명, 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뜻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전문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개발한 정책을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해 공약 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날 생태 문명과 평화 통일,
경제 정의, 평등 문화, 그리고 민주개혁이란 5개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영역별로 기후정의 정책 실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과 같은 기독교적 가치체계를 기반한 16가지 정책 제안을 담았습니다. 대선행동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정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적 문제에 대해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판단과 행동이 부족했음을 반성하며 제안한 정책을 바탕으로 다음 달 기독교 시민정치학교를 진행하는 한편 대선 전까지 각 당 후보들의 정책을 검토해 한국교회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그 후보자가 장로냐 혹은 기독교인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시한 그런 가치를 진정으로 동의하고 추구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교회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기독법률가회, 좋은교사운동 등 분야별 기독시민단체 6곳이 대선 공약 제안을 위해 뭉쳤습니다. 이들 단체 외에도 여성과 장애인, 통일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동참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100대 공약 제안연대는 다음 달 말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 필요한 100대 공약을 개발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공약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기독교인들에겐 후보들을 판단하고 투표하는 근거로 삼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몇 가지 구호에 휩쓸리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들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드러낼 방법을 고민하고 그에 근접한 정당과 후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대선 공약연대는 자신들의 제안이 기독교인만의 이익을 사회에 강요하는 종교적 이기심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선한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훈실에서는 특별 포럼 20대 대선의 시대 정신을 묻는다를 3차례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 정당 내 외부 갈등과 후보들의 자질 논란에 가려 정작 국민과 시대의 요구, 절박한 국가적 과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20대 대선이 반드시 맞닥뜨려 씨름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를 짚어보고 풀어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정원입니다. 고퇴, 자벽, 증경 같은 교회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 하지만 일반 교인들은 어떤 뜻인지 몰라 당황합니다. 잘못된 용어는 교회를 폐쇄적인 집단으로 인식시키고 결과적으로 전도의 문까지 막는다고 국어국문학자는 강조했습니다. 바꿔야 할 교회 용어를 정영권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총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입니다. 자벽, 고퇴, 증경, 지시위원 등은 총회 때마다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들은 현대와 맞지 않는 사어입니다. 심지어 자벽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의 관아의 우두머리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자기 사람을 특채한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즉 조선시대에도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의미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자벽은 지명으로, 고퇴는 의사봉으로, 증경은 전으로, 지시위원은 광고위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회장으로 되어 있는 그 사위자가 직권으로 어떤 그 사람을 지명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수결로 하지 않고 그럴 때 그걸 자벽, 쓰지 않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요즘 말로 개토화된 언어들이 많단 말이죠. 잘못된 교회 용어도 있습니다. 주여는 주님으로, 대예배는 예배로, 성가대는 찬양대로, 예배사회는 예배인도로, 준비찬송은 찬송으로, 창립기념은 설립기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설교에서 목회자가 고쳐야 할 영어식 표현은 이중피동으로 보여집니다. 되어질 수 있기를, 이름이 불려질 때, 관심이 모여져야 하나가 되어져서 유익함이 되어지기를과 같은 수동태입니다. 일반인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써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우리끼리만 알아먹는 말로 하고선 기존 신자만을 위한 언어지 그게. 열린 언어가 아니잖아요. 폐쇄적인 말이잖아요. 기독신문 뉴스지 전영건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보디아 빈민 지역에서 사역하는 정순영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는 10월 12일 제21회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자로 정순영 선교사를 비롯한 3명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정 선교사는 1999년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아 수도 프놈펜의 빈민가 지역에서 교육 선교사를 시작했습니다. 40명의 유치원생으로 시작한 호산나 학교는 현재 초중 고등학교까지 50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그만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왕립의과대학 등에 진학해 캄보디아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정 선교사는 현재 넓고 좁은 교사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 1만 원의 기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사역하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올해도 즐거운 쇼핑을 했습니다. 전선호회 산하 교회 자립위원회는 서울 광염교회의 후원을 받아 10월 7일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았습니다. 44가정의 목회자 부부들은 서울 광염교회에서 제공한 지원금으로 필요했던 생필품과 전자제품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서울 광염교회는 목회자 40가정에 이불 세트를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덕천 서부교회에 건축비를 지원하는 등 농어촌 교회에 사랑을 전했습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이 배광식 총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10월 7일 총회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정미 행정관과 백중현 종무관은 배 총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교회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긴밀히 협력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배 총회장은 엄격한 예배 제한 조치에 문제를 전달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뉴스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